네, 안녕하세요. 청준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좌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사회 방송했었던 내용이죠. 그 학생이 자기의 그 방향을 못 잡고 학교에서 좀 질이 안 좋은 학생들과 어울리다가 어머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셨었을 때 1차로 이사를 먼저 해보시고 환경을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2차로 아이에게 자기가 특출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고민을 하셨었다 합니다. 이사를 가야 될지. 그 제2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방아쇠가 되어서 이사를 감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들렸던 소식이 지금은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고 아이가 정말 바르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형태로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잘 되어 간다라고 할 적에 그때 또 새로운 좋은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은 또 어떤 그 내용으로 좀 살펴볼까 하냐면요. 간혹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사주에 없는 기운을 쓸 수 있느냐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사주에 없는 기운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에 재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재사주라고 할 수 있죠. 재성이 없다라는 것은 재물, 그다음에 분위기 파악, 눈치, 또 여자 뭐 이런 게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재물과 여자는 그건 별개의 문제고 무재사주라고 해서 통장에 제 잔고가 제로일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이러한 계산 능력이나 상황 판단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처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여자를 사귈 때 문제에 있어서 이 뭐 여자가 간혹 이 A라는 옷이 좋아, B라는 옷이 좋아. 이 질문은 무엇이냐? 둘 다 마음에 드는데 둘 다 좋다라고 해줘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재사주의 경우에는 알아서 결정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이제 상황 끝난 거죠. 자, 또 있습니다. 밀당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 재성이라는 것이 눈치고 계산 능력인데 이쯤에는 훅 들어가고 이쯤에는 빠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고 당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때 훅 들어갑니다. 한 발 전진을 했는데 여자는 놀래서 열 걸음을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뭐 역시 또 물 건너갔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수행의 자세로 해야 됩니다. 간혹 팔자를 바꿨다라고 이 얘기가 들리죠. 팔자를 바꿨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성과 관성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권력도 쥐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재성과 관성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대운에서 들어왔을 거라고 추정하면 됩니다. 팔자를 바꾼다는 것은 아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행동 패턴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다. 그 사람의 식습관, 생활습관 때문에 그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식습관, 생활습관이 어려서부터 프로그램 되어져 있던 겁니다. 그 어려서부터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프로그램 되어졌던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그게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사건, 사고는 그러한 자기의 행동 강령, 습관, 가치 판단 이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신중한 사람은 함부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돈을 투자하면은 10배로 만들어줄게 할 적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성에 치우쳐진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모두 끌어당긴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출도 받아서 끌어당깁니다. 왜? 재성이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네. 이 사건 사고가 모두 다 자기가 프로그램 되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프로그램 만들어진 것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사주를 바꾸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리셋을 시켜야 되겠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팔자에 없는 기운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아빠의 사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사주를 보면은 재, 관, 인이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사주입니다. 재, 관, 인이 모두 다 갖춰져 있으니까 사회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적수공권 혹은 자수성가, 그 다음에 입지전적, 대략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 또한 강하고 명예도 강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게 계획표대로 딱딱딱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회의 틀에 맞춰져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웬만하면 실수를 잘 안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한번 했던 일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 가다가 내가 이 집에 가스를 잘 껐나 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출발하면 되는데 저기 왠지 전열기구를 켠 것 같아. 다시 올라가면은 전열기구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은 올라갔다 와야 여행이 출발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아들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세고요. 남학생입니다. 네, 묘월의 개수입니다. 묘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개수한테 묘목은 식신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했지만 식신이라는 것은 뭔가 보듬고 포근하고 넓은 기운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천간에 을목으로 떴습니다. 그러면은 저번 시간 또 얘기했죠. 사회적 격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식신격으로 아주 잘 서 있는 모습이네요. 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을 뿌려주고 있네요. 네, 물을 뿌려주고 잘 자라는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이쪽에도 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물을 또 줘야 됩니다. 뭐가 좀 왔다 갔다 바쁘네요. 네, 그런데 이쪽에서도 또 물을 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주체가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들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오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은 목이 4개 있습니다. 화가 하나 있고요. 토가 하나 있습니다. 금은 없습니다. 수는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요 목이 4개 있다는 겁니다. 자, 을묘가 있고 기둥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둥으로 들어왔다면 매우 강력한 기운이라는 겁니다. 갑인이 들어왔습니다. 갑인 또한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식신격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갑인이라는 상관이 또 한 번 들어온 겁니다. 네, 이게 모습이 오늘 이 명주의 이 명주가 식신과 상관을 아주 강하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신과 상관을 강하게 쓸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아빠의 사주를 봤는데 아빠의 사주에서는 인성이 매우 강한 모습이었죠. 자, 이쪽에서는 식상이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식신과 상관을 식신을 제대로 쓰고 있어야 될 텐데 상관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이걸 통제하려면은 이 통제해줄 인성이 필요한데 이 사주 내에는 인성이 없군요. 그래서 무인성 사주가 된 겁니다. 인성이 없다라는 것은 계획표 혹은 자기의 뭔가 시간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는 순서, 그러니까 식신이 먼저 나가라, 그 다음은 상관이 나가라 이렇게 프로그램이 딱딱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지정이 없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멀리에서 축구공이 굴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축구공을 보고 오른발을 차라 라고 얘기했는데 몸에서는 왼발이 나갑니다.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을 같이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영화에 몰입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게임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좌충우돌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도 조절이 될 텐데 아직 그거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오지 못한 상태로 봅니다. 자, 심리 상담을 많이 하셨다 합니다. 심리 상담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봤지만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심리 상담을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주에서는 그 행동의 결과가 아닌 왜 그럴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심리학보다 명리학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누가 위고 누가 아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근거를 보면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가를 찾아보자고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말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바빴죠? 이쪽에도 물을 줘야 되고 이쪽에도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가 뭘 써야 될지 분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모습이 결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어디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운은 갑인 대운이 처음부터 들어왔습니다. 상관 대운이 더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상관이 식신을 쓰는 것에 대한 방해가 되고 있는데 또 한 번 상관이 더 강하게 들어왔네요. 우리 아들들은 아빠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들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월화수목금일의 모습을 살고 있죠. 일요일 하루 쉬는 겁니다. 하루 쉬는 날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소파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간혹가다 월화수목금으로 사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아이들은 놀아주기를 원하는데 아빠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쩌다가 시간을 내서 같이 놀아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들이 자기가 이 생각한 모습대로 그 계획대로 딱딱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이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닌데 서로 이렇게 톱니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긋난 모습들이 상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억눌렸던 게 폭발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부모님들과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식신과 상관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는 인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아버지의 모습은 인성을 강하게 쓰시는 모습입니다. 식신과 상관이 이 인성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무언가를 하려고 손을 뻗으면은 인성은 안 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은 손이 나가던 것이 멈춰지는 거죠. 이쪽으로 손을 뻗으면 또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력이 모두 다 제어가 당합니다. 그건 자기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쌓이다 보면 폭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관의 대운에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화의 단절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시간은 아이에 대해 이해를 하는 거니까 이 명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바쁩니다. 이쪽도 줘야 되고 이쪽도 물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식신도 쓰고 싶고 상관도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식신과 상관이 혼잡되어서 무조건 안 좋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신과 상관을 혼잡돼서 쓰는 사람 중에 신체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언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아직 자기가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완벽하게 넘겨받지 못한 것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연습을 통해서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또 뭐냐면은 딱 가운데를 잘라서 묘미합되고 을목으로 떠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새로운 주체가 있다라고 했죠. 이 주체가 얘에 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반반 나눠진 모습입니다. 자기는 이것도 쓰고 싶고 이것도 쓰고 싶은데 여기에 더 강력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얘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비교당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수니까 비견이죠. 비견이라고 하면은 친구 혹은 형제에 해당됩니다. 저는 형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형제가 있다면은 형제가 본인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뛰어난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무게를 좀 지니고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자존감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 옛날에 이 학생들 많이 가르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저를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백두대간 종단한다, 국토순례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명주를 그곳에 참가를 시켰다. 저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주 자체가 일목갑인 모두 다 자유스럽게 크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통제권을 끼우게 됩니다. 어차피 국토순례 백두대간 종단은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주는 통제가 시작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주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운이 있었다고 하면 그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통제할 수 있는 기운이 없습니다. 그게 무인성인 거죠. 인성이 없고 계획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깁니다. 안에 있었다면 그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서 누르는 것에 대한 것은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부모님 또한 인성을 많이 쓰시는 분이니까 어쩌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뭘 하려고 할 적에 안 돼. 또 이걸 할 적에 뭘 안 돼. 그리고 부모의 틀에 맞춰 이걸 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걸 해야 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했었을 겁니다. 네. 이 사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제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율권을 인정해서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긍정적이어서 권하는 게 아니라 최선이기 때문에 권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주어야 가장 좋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지금 생각같이 강원도에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네. 이 강원도는 이 연고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연고가 없는 곳인데 굳이 이쪽으로 간 것은 뭐 강원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도 있고 숲도 많고 바다도 바로 근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물상을 따라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의 물상을 따라간 것, 목의 인연을 따라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번과 2번에 대한 질문은 방금 요 강좌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권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권을 맡기고 형제가 있다면 형제와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형제와 같이 있다고 한다면은 알게 모르게 비교 대상이 됩니다. 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아이의 적성에 맞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좋은가? 지금으로서는 이 명주가 어떤 직업이 좋고 어떤 진로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저는 뜬구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명주가 지금은 뭐 학교 생활 잘 지내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고는 한다마는 밤늦게까지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보통 이 나이대의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소속감을 느끼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게임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세상과 소통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흘러가니까 게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어떤 직업이 어울리겠습니다. 어떤 적성으로 갖고 가서 이 미래를 이렇게 설계해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는 지금 당장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제 생각은 유튜브를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봅니다. 네. 이 식신과 상관이라는 이 기운 자체가 이 창조와 모방의 기운입니다. 모방을 통한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목들은 모든 신경 전달 체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망들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용해서 자기의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토순례를 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보다는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자존감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한번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장비 그렇게 뭐 핸드폰으로도 많이 유튜브를 찍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집 능력만 갖고 있으면 편집 능력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을묘 갑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구하면 바로 인터넷 뒤져보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시켜보십시오, 한번.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자기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자기의 창조물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이런 모습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3번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아이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다가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금 얘기하기 전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뭘로 할 것인가? 주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요즘 유튜브 하는 거 보면은 자기 그냥 노는 것 그냥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먹방이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찾아내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노는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유튜브를 해서 자기가 창조하는 능력. 유튜브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초점을 두십시오. 그리고 만일 기회가 된다면 몸을 사용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혹은 언변을 늘려줄 수 있는 능력을 웅변학원, 요즘에도 웅변학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웅변학원이 있다면 웅변학원에 보내서 그러한 말하는 능력, 또 신체 활용하는 능력, 사업가적인 기질도 갖고 있으니까 사업가적인 모습을 키워줄 수 있는 다른 그런 훈련들도 한번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다가갈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은 관인형이십니다. 그런데 이 명주는 식상형입니다. 관인형과 식상형은 서로 상대되는 기운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다가가신다면 지금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많은 부분을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하자고 하는 거는 그냥 말없이 따라가십시오. 거기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지켜봐 주시고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박수 쳐주시고 잘했어 잘했어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유튜브 찍기 어디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시고 너 뭐든지 잘하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이렇게 격려를 해봐 주십시오. 아버님께서 혹시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그냥 해보십시오. 하고 아들과 함께 나랑 게임이나 한 판 하러 갈까?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이 게임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게임 하시고 즐겁게 지내다 오십시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들이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하거나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 생각이 매우 깨어 있으신 분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공부만으로는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버님께서도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깨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명주의 이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고요.
노나라 노자입니다. 아마 이 이름을 지으실 적에 유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노나라 노자를 갖다가 써보면 좋을 것 같다. 왜? 공자가 노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나라의 그런 예법을 받아오고 좋은 내용이니까 갖다 잘 써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 형성, 회의, 상형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두 개의 문자가 합쳐진 그런 내용입니다. 고기, 어와 흰백이 아니고 말알백입니다. 말알백이 합쳐진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물고기는 중국에서는 뭐 잉어를 용으로도 비유를 했었죠. 실제로 용이 물에서 이 물고기 잉어가 출렁출렁 하는 걸 보고 그게 용이 꾸물꾸물 춤을 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니까요. 신령스러운 무언가가 말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는 물고기가 뻐끔거리는 모습입니다. 무언가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지분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성씨를 제외하고 이런 글자를 쓰기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네. 또 이 외에 금의 기운을 또 쓰신 것 같습니다. 금의 기운을 쓰는 것보다는 기운을 한 군데로 모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추천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다소 무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언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